7시 30분. 회사의 식당엔 벌써 불이 켜져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복도를 타고 올라왔다. 우리 회사 구내식당은 작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엔 항상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 어서 와요. 오늘은 가지볶음 맛있게 나왔어요. 정미숙 이모님. 나이는 60이 조금 넘은 듯했다. 직원들은 그냥 이모님이라 불렀고 그녀도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했다.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부지런히 밥을 푸고 국을 올렸다. 정갈한 외모와 다르게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했지만 그녀의 요리는 매일 점심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밥상은 특별했다. 자극적이지 않고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삼삼하지만 입에 착 붙는 반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찬거리. 다들 엄마 밥 같다고 했지만 난 늘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가정식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하고 깊은 맛이었다. 마치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공식 같았다. 이모님 요리 배우신 적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불쑥 물었다. 이모님은 웃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그런 거지 뭐.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어딘가 씁쓸하다고 느꼈다. 그 뒤로 나는 그녀를 더 자주 관찰하게 되었다. 이모님은 늘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대답 대신 조용히 웃거나 다른 반찬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말을 돌렸다. 그녀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다. 새벽 5시에 출근, 식사 준비, 점심시간 응대, 오후 뒷정리, 장보기. 하지만 그녀가 그 모든 걸 수행하는 태도엔 일종의 품격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자기만의 리듬이라 부르곤 했다. 시간이 흐르며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외국계 본사와의 교류도 잦아졌다. 그러던 중 큰 프로젝트가 성사되며 해외 손님이 방문하게 되었다. 회장은 점심 메뉴에 민감했다. 비싼 레스토랑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뜻밖에도 본사 고위 임원이 말했다. 혹시 사내식당 식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평소 한국 가정식을 좋아해서요. 결국 임원 접대는 구내식당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이모님은 평소처럼 묵묵히 준비를 했고 상에는 묵은지찜, 토토리묵 무침, 들깨미역국, 고등어 조림, 제철 나물 무침이 올라왔다. 식사가 끝난 후 외국인 임원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이모님은 머쓱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임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혹시 미셸윤 셰프 아니신가요? 식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멍해졌다. 이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다. 그 이름 너무 오래된 이름이에요. 알고 보니 정미숙 이모님은 90년대 후반 유럽 요리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한국인 셰프였다. 프랑스에서 유학 후 독창적인 한국 가정식 스타일로 미슐랭 2스타를 받으며 동양의 어머니란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식재료로 한식을 재해석했고 프랑스 미디어에도 자주 소개되었다. 요리책은 7개국 언어로 번역됐고 수많은 요리사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2007년 큰 사고로 외동딸을 잃은 후 요리계를 떠났다고 한다. 딸과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첫 요리학교 개강일, 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무너졌고 그날 이후 칼을 잡을 수 없었다. 딸이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딸의 장례를 치른 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에게도 음식에게도 미안했다. 그래서 그녀는 요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한 요리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밥을 찾기 위해 지금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이곳은 조용하고 매일 누군가의 얼굴을 보며 밥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이후 이모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점점 들어갔다.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그녀의 요리책을 찾아왔고 누군가는 프랑스 시절 다큐멘터리를 공유했다. 마치 전설이 서서히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름들이 자신을 덮지 않길 바랐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땐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한 번은 그녀가 만든 전통 김치와 고등어 조림이 유명한 푸드블로거의 SNS에 올라가면서 식당 앞에 외부 방문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외부 손님을 받지 않았다. 여긴 우리 직원들 먹는 밥상이에요. 자리는 많지 않아도 마음은 가득 담겨 있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리듬을 흔들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가 알려진 이후 식당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누군가는 경외심을 가졌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지금을 존중하게 되었다. 식사 시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가 오갔고 그녀의 요리에 대한 질문도 늘어났다. 이 반찬엔 뭐가 들어갔어요? 예전에 유럽에서 만든 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답했다. 지금 이게 제일 좋아요. 함께 먹는 밥이니까. 이모님의 존재는 점차 구내식당의 중심을 넘어 회사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갔다.
새로운 인턴이 들어오면 먼저 안내하는 곳이 식당이었고 상사들이 가장 많이 회식 자리를 추천하는 공간도 더 이상 외부 레스토랑이 아닌 이 식당이었다. 어느 날은 한 직원이 몰래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열렸다. 이모님 레시피 공모전. 직원들은 자신이 평소 가장 좋아하는 반찬의 레시피를 이모님의 방식대로 상상해 써내려갔다. 그중 몇몇은 실제로 다음 주 식단에 등장했고 그것을 맞춘 직원에게는 작은 선물이 주어졌다. 이모님은 웃으면서도 별걸 다 하네요 라고 했지만 그 웃음엔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사내 소식지를 담당하던 인턴 기자 정수연 씨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며칠 후 조용히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저 조금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난 시절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사내 소식지에 구내식당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실렸고 직원들 사이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글을 읽은 외부 식품 기업에서도 연락이 왔다. 그녀의 요리 철학을 담은 콜라보 제품을 제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제 요리는 상품이 되기보다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면 해요. 한편 연말 행사로 사내 요리 대회가 기획되었다. 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이벤트였다. 행사 기획팀은 자연스럽게 이모님께 자문을 구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앞치마가 아닌 요리복을 입었다. 백색 셰프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날렵하게 다듬은 손놀림. 그녀가 칼을 드는 순간 공기는 바뀌었다. 그녀의 요리를 본 적 없는 직원들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딸이 가장 좋아했던 요리, 연근 들깨찜을 준비했다. 그 요리는 그날의 베스트 메뉴로 선정되었고 참가자들 모두가 그 깊은 맛에 눈시울을 붉혔다. 일부 직원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이건 사랑 맛이에요?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한테 주고 싶었던 마음이야.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 다시 칼 잡으니 어떠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딸이랑 함께 만든 첫 연근 요리였어요. 그 아이도 오늘 이곳에 왔을 거예요.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이모님은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이유는 단순했다. 몸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밥보다는 쉼이 필요한 시기 같아요. 전 직원이 그녀의 마지막 날 구내 식당에 모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하듯 평소처럼 밥을 준비했고 마지막 반찬을 내놓았다. 그날의 메뉴는 그녀의 인생 요리를 총망라한 식단이었다. 묵은지찜, 들깨미역국, 고등어조림, 연근 들깨찜,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는 직접 만든 식혜였다. 식사 후 한 직원이 손편지를 전했다. 이모님 덕분에 매일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준비한 선물은 다름 아닌 각 직원 이름이 적힌 작은 수첩. 수첩 안엔 그동안 그 직원이 가장 많이 먹은 반찬과 그녀가 남긴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희진 씨는 가지를 싫어했지만 마지막엔 2개나 드셨죠. 그 변화가 참 예뻤어요. 현우 씨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단호박죽은 자주 챙겨 드세요. 그리고 내 수첩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당신의 문장 속에 누군가의 하루가 위로받기를. 그녀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식당엔 여전히 밥 냄새가 나고 누군가는 그녀의 레시피로 이어받은 음식을 만든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결코 같을 수 없다. 한참 후 회사는 그녀의 요리 기록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팝에는 마음이 담긴다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레시피와 인생이 어우러진 책이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고 지금도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그녀의 레시피는 다시 살아난다. 그녀의 밥에는 늘 사랑과 눈물이 함께 담겨 있었으니까 우리가 무심히 넘기는 일상 속에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녹아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감동은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옵니다.